제가 뭐한 30년째 먹고 있고요. 아무 문제 없고요. 불안감을 갖고 약을 못 먹겠다는 분이라면 떨어져 죽을까 봐 비행기를 안 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가장 질문이 많았던 탈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모는 왜 생기는 걸까요? 자, 이제 탈모라 그러면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머리가 빠지는 원인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일단 카테고리를 두 개로 나눠야 돼요. 하나는 유전적이냐 아니면 환경적이냐로 나누는 거죠. 유전적으로 머리가 빠지는 경우를 우리가 유전성 탈모, 그 다음에 이거를 라틴어로 표현하면 안드로제닉 알로페시아, 이걸 번역하면 남성형 탈모, 순 우리말로 옮기면 대머리입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유전성 탈모, 남성형 탈모, 대머리가 다 같은 말이에요. 동일한 상황을 각국의 언어로, 단어로 표현한 차이일 뿐입니다. 남성형 탈모라고 얘기하면 여자는 안 생긴다라는 이제 오해가 생기는데, 이거는 번역상의 오류입니다. 안드로제닉이라는 말은 남성 호르몬에 의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안드로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에 의한. 그러니까 이게 남성형 탈모가 되는데, 남성 호르몬은 여성 몸에서도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표현은 유전적 탈모,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형 탈모도 여자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전적인 요인의 탈모 한 그룹이고요. 또 한 그룹은 후천적인 요인으로, 환경적 요인으로 탈모가 되는데, 그 종류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생기는 원형 탈모라는 게 있습니다. 머리에 동그랗게 이렇게 땜빵 생긴다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이 심한 분들이 두피에도 지루성 피부염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탈모를 지루성 탈모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항암제를 복용하거나 그러면 이제 휴지기 탈모가 오고요. 그다음에 여성들의 산후에도 또 휴지기 탈모가 오죠. 이런 요인들은 다 후천적인 요인입니다. 또 뭐 두피에 감염성 질환이 생겨서 모낭염이 생기면 또 탈모가 생기죠. 그래서 이 두 그룹은 전혀 다른 유전적 탈모와 환경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2차성 탈모,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고요. 실제 성인의 경우에 100명의 탈모 환자분이 병원에 오면 90% 이상 유전적 탈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탈모라는 말을 대머리랑 같은 등치로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탈모는 모발이 빠지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질병명이 아니에요. 자, 좀 더 쉽게 비유를 드리면 기침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침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냥 증상, 현상입니다. 기침을 유발하는 질병이 또 수십 가지가 있죠. 폐암도 기침을 하고요. 감기도 기침을 합니다. 탈모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상을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가 유전적인 탈모, 대머리냐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으로 머리가 빠지느냐를 구별을 해야 되고, 뭐 그 구별은 오늘 이 강의를 다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판세를 거쳐서 유전이 된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다.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짓말이 진실인 양 통용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성들의 경우에 본인이 대머리인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의 대머리는 기본적으로 딱 얼굴을 볼 때 헤어라인이 무너져요. 이렇게 헤어라인이. 저도 이제 대머리이기 때문에 한 1cm 정도 헤어라인이 뒤로 밀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가 봐도 헤어라인이 뒤로 밀렸네, 이게 먼저 보이죠. 근데 여성들은 대머리가 진행이 돼도 앞쪽 헤어라인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여기만 머리가 가늘어져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분적인 탈모 좀 있지, 난 대머리 아니야. 아니에요, 그게 대머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버지는 머리숱이 많고 엄마가 여기 부분적으로 이제 머리 빠진 거, 본인들 주장으로 부분 탈모,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머리. 이런 분의 자녀가, 애가 태어났어. 아들이 태어났는데 엄마를 닮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대머리가 되거든요. 근데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 머리숱 많아요. 이게 이제 이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니, 어머니가 대머리일 겁니다. 확률은 50대 50이에요. 누굴 닮을 건지. 그건 뭐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딸이라고 엄마 닮고 아들이라고 아빠 닮는 게 아니에요. 뭐 거꾸로도 닮고 뭐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하철에서 오늘 이번 객실에는 여성 대머리가 몇 명이나 있나
해요. 아니, 할 일이 없잖아. 서서 막 핸드폰 보기도 그렇고 머리도 아프고. 예, 그러니까 가면서 이제 오른손 정상, 왼손 대머리를 한 줄로 쭉 가는 거예요. 하면서 딱 계산해 보면 딱 5대5예요. 많아요, 여성분들. 이건 뭐 서울시 지하철 통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통계입니다. 이 빈도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에 뭘로 제일 쉽게 알 수 있냐 그러면 본인이 머리를 빗을 때 여기 가르마가 쫙 홍해바다 갈라듯이 갈라지잖아요. 다 대머리예요. 우리 PD님도 머리 좀 기르고 있는데 딱 보세요. 딱 홍해바다같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도 절반은 대머리가 있다. 그걸 인지하시고 이렇게 만져보시고 가르마가 잘 타진다, 쫙 갈라진다 그러면 대머리라고 보시면 거의 맞죠. 그러면 내가 탈모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손가락으로 하시면 돼요. 손가락으로. 카메라를 정면에서 하나 비춰주시고요. 제 측면에서 하나 비춰주세요. 손가락으로 엄지금지 이렇게 비비는 걸로 해서 머리카락 굵기를 느껴보실 거예요. 여기 머리 두정부라 그러죠. 여기 척두부 아니면 후두부도 괜찮아요. 여기도 괜찮고 이 정도가 좋아요.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 굵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비벼보세요. 비벼보세요. 이렇게 여기 후두부나 측두부의 머리카락하고 두정부의 머리카락 굵기가 손끝에서 비슷하게 느껴지면 정상이에요. 근데 위쪽이 가늘다는 느낌이 들면 그게 유전적 탈모, 대머리의 시초라고 보시면 돼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머리가 길기 때문에 손을 밀어 넣어야 돼요, 뒤로. 그래서 모근 부위를 비벼 보셔야 돼요. 우리 손이 되게 예민해요. 이거 현미경으로 찍어 보잖아요. 찍으면 정확하게 한 30% 이상 머리가 가늘어지면 다 알아요. 어려운 검사하지 않아도요, 내 손으로 다 알 수 있어요. 윗머리, 뒷머리. 남성분들이 이제 탈모 약의 부작용을 되게 많이 무서워하시는데 실제로도 부작용이 많이 심한가요? 제가 거의 한 30년째 먹고 있고요. 아무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머리 약을 먹을 때 느끼는 불안감을 갖고 약을 못 먹겠다는 분이라면 비행기 타고 외국 여행 가실 때 떨어져 죽을까봐 걱정해서 비행기를 안 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고요. 뭐 심지어는 자살을 유발한다 그래갖고 소송 걸렸는데 소송했던 사람이 유명인이었어요. 네, 유명인의 아들이죠. 권력 있는 사람의 아들인데 졌어요. 대머리 약을 먹은 그룹하고 대머리 약을 먹지 않은 그룹하고 통계를 해봤더니 먹는 그룹이 훨씬 자살률이 낮아요. 평균 자살률이 나오잖아요. 연령대 자살률이 나오고. 그보다 낮은데 뭐 얘기할 게 없죠. 이제 대머리 치료하는 약이 먹는 약, 바르는 약이 있어요. 먹는 약은 남성 호르몬을 억제해주는, 남성 호르몬이 활동성 남성 호르몬으로 변하는 그 엔자임을 블락킹하는 거예요. 이제 모발이 빠지는 걸, 가늘어지고 빠지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블락킹하는 약의 종류가 피나스테라이드, 프로페시아라 그러고요. 두타스테라이드, 아보다트라 그런 두 가지 약이 있습니다. 바르는 약은 모근에 가는 혈관을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근으로 가는 혈관을 확장시켜 주니까 모근에 산소나 영양분이 많이 가니까 모근이 굵어지죠. 대표적인 게 이제 미녹시딜, 그다음에 로게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미녹시딜이나 로게인은 일반 의약품이에요. 여러분 약국 가서 그냥 사서 쓰시면 돼요. 특히 여성분들은 이 약을 제가 보내드리는 이유가 남자들이 먹을 수 있는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타스테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먹게 되면 기형아를 유발해요. 그러니까 출산하고 수유 끝나고 다시는 임신할 계획이 없어지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는 뭐 그게 30대 후반이 중후반이 될 텐데 머리 다 빠지죠. 뭘 해야 돼요? 로게인이나 미녹시딜 바르시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 약을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100명 중에 2명, 2%에서 성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약을 먹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인데 100명 중에 2명이에요. 그 다음에 약 끊으면 원래대로 되돌아와요. 원래대로 성욕은 돌아오고 원래대로 머리는 가늘어집니다. 그러니까 먹어보고 그 성생활이 너무 뭐 위축된다. 그럼 끊으면 돼. 그리고 그동안에 놨던 머리 다시 가늘어지고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치료는 약 바르시면 되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탈모 약의 복용은 그 기간을 어떻게 가는 죽을 때까지요. 아니면 머리가 빠져도 괜찮다라고 이제 내 삶을 정리할 때가 오잖아요. 나도 나이 60이 넘었는데 아유 매일 하나씩 약 먹으면서 머리카락 보존하면서까지 내가 뭐 사회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제 빠져도 상관없어. 그러면 안 드셔도 됩니다. 약을 먹으면 머리가 다시 나요.
완전 맨들맨들해서 모근이 완전히 죽은 경우라면 안 되지만 흑채 뿌리면 머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정전기 현상으로 이제 붙여놓는 거거든요. 그런 머리는 다 나요. 그게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하면 넉 달 정도 지나면 하루에 하나씩 성실하게 넉 달을 먹게 되면 빠진다는 게 개수대가 좀 깨끗해져요. 머리 감을 때 그 세면대가 좀 깨끗해지고요. 한 7달쯤 지나면 요 뒤에 이제 머리가 가늘어졌던 게 힘이 생겨요. 굵어져서 이렇게 서요. 그리고 2년이 지나면 그게 쭉 자라서 머리숱이 자기 약 먹는 기간 동안 유지될 머리가 다 2년 안에 다 나요. 그 뒤에는 약을 이제 조금 줄여 먹고 용량을 좀 줄여 먹어도 그게 이제 그대로 유지가 돼요. 제가 항상 이거를 환자분한테 설명할 때 비행기 뜨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비행기 뜰 때 불 다 끄고 엔진 출력이 최대예요. 윙 하고 떠요. 요게 2년이에요. 약 먹어야 되는데 한 달 먹고 쉬었다가 한 달 먹고 쉬었다가 한 달 먹고 쉬었다가 이러면 비행기가 뜨지를 못해. 뜰 때는 정말 2년은 칼같이 먹어줘야 돼요. 그러면 비행기 뜨듯이 휙 떠요. 올라갔잖아. 우리 이제 비행기가 자리가 잡히면 뭐 이렇게 안전벨트 풀고 화장실 가도 되고 그다음에 음식도 내주고 커피도 내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순환고도라 그래요. 올라가면 엔진 소리가 어때요? 엔진 소리 좀 조용해져요. 그렇게까지 힘 안 써도 돼. 약을 좀 적게 먹어도 가는 거예요. 뭐 약 먹었다, 약 발랐다, 확 좋아진다 그런 거 없어요. 약을 꾸준히 먹다 보니까 머리가 굵기가 똑같아졌네? 뭐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 성실하지 않는 사람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매일 하루에 약 하나 못 챙겨 먹어. 뭐로 드세요? 효과 없을 텐데. 대머리는 표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머리를 비속어로 듣지 마십시오. 64살, 저도 이 정도 갖고 삽니다. 순전히 약의 도움입니다. 탈모에 대한 거짓 정보, 왜곡된 정보, 과장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약이 제일 싸고 제일 효과적이에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답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